책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책방에 들러서 이 가을에 어울리는 따끈한 책이 없을까 하면서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책의 제목이 확 눈에 들어왔죠. 분명히 집에는 없는 책인데 제목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 책을 읽으라는 이 신의 계시야 하면서 그 책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잠자리에 누워 책을 펼쳐 들었는데요. 조금 읽다 보니까 그건 한 번 읽었던 책인 거예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올리기 괴로운 추억이 얽혀있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은 몇 년 전에 사서 읽은 후에 좋아하던 여인에게 빌려준 책이었는데 그 여인은 그를 떠나갔던 거예요. 헤어진 후에 책 돌려달라고 전화할 수도 없었죠. 이제 그 남자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세 가지 일. 첫째, 사랑이 떠나가는 것. 둘째, 빌려준 책이 돌아오지 않는 것. 셋째, 제일 나쁜 건 책을 빌려준 사랑이 그걸 돌려주지도 않고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요. 여기는 FM 음악 도시고요. 저는 유희열입니다.
유희열 FM 음악도시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양희은의 사랑과 쓸쓸함에 대하여 였어요. 자, 오늘 잠시 후에는요, 정말로 뭐 날이 갈수록 더 대단한 인기를 몰고 있죠. 근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세요. 뭐, 본인께서는 항상 방송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가 어울릴지 모르겠다고 매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말로 뭐든지 그래요. 그 종목에, 그러니까 그 장르, 전문가와 정말로 얘기를 하면 좀 재미없거든요. 약간은 비전문가인데 조금 많이 아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해도 쉽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사실 그럴 만큼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십니다. 근데 준비해 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많은 양을 준비를 해 오세요.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별이 빛나는 밤에 사실 그 프로를 만드시기에도 힘드실 텐데, 이 음악도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음악도시 시민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도 아껴 주시길, 거기에 사연도 좀 올리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역시 그 사람의 그 협박이란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네요, 제가. 근데 별이 빛나는 밤에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 막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잠시 후에 남태정 PD의 재미있는 만화가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음악도시 1, 2부는요, EMI, 소니뮤직, 에너자이저, 온오프라인, 동덕여대, 한림대학교, 케이스 가톨릭대학교, 워너뮤직 코리아, 오뚜기라면, 농심, 하나로통신, 라보라, 동아제약, 만화연예 신문사, 중앙종금, 팀페넬리, 와 함께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퀸은 없다. 조지 마이클, 엘튼 존, 데이빗 보이가 함께한 퀸의 명곡들. 퀸의 역사를 완성하는 기념비적인 앨범 퀸 그레이티스트 히트 3집. EMI.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 그 386 세대를 위한 꿈과 추억을 모았습니다. 386 세대.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다시 들을 순 있습니다. 386 세대, 소니뮤직. 에너자이저 팔굽혀펴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100만 20. 이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세고 오래가는 알카라인 건전지 에너자이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따지면 대학로 공연예술대학, 로데오거리 디자인대학,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가 따로따로. 정말 실감나네. 동덕여자대학교, 창조적인 여성 전문인을 키웁니다. 현장 캠퍼스 속으로 흩어지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름다운 19살의 자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틀에 박히지 않은 19살의 자유. 내가 만난 첫 번째 자유, 한림대학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 너네들은 정말 좋겠다. 수능 씌워져서. 나원. 그런다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들어갈 수 있나요? 유형을 알아야 대학을 잡는다. 192개 유형학습 시스템 K. 유형으로 잡자. 지금부터 번지 점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줄수 있습니까? 네. 자, 기차가 이름을 외치자. 야! 돌릭대학교. 21세기를 무대로 뛸 당신에게 확실한 실력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잠시 후에 남태정 PD의 재미있는 만화가게 시작됩니다.
남태정의 재미있는 만화 가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 잘했죠? 감사합니다. 참, 근데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조금 피곤하네요. 아유, 걱정돼요.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과로하시면 어떡하나. 참, 저 정도로 말랐어요. 그쵸? 그쵸? 네. 네. 안타까워요. 체질도 비슷하고 뭐. 네. 살 안 찌고, 그쵸? 그리고 예민하고. 예민하세요? 예? 전 몸이 예민해요. 저 날렵한 편이에요. 날렵하죠?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운동은 좋아합니다. 근데 네.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생활이 패턴이 그러다 보니까. 네. 운동 뭐 좋아하세요? 저는 달리기, 독특한 운동을 좋아하시네요. 마라톤. 정말로요? 네. 그런 거를 달리기. 혼자 즐기세요, 이렇게? 네.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요. 뭐 열심히 하시고 조깅 같은 거 예전에는 하셨어요, 그러면은? 조깅 같은 거를 하면 좋죠.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가끔씩은 뛰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기는? 구기는 축구. 안 그럴 것 같은데. 몸은 뭐 사격이나 양궁 몸인데, 몸은. 좀 스나이퍼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새로운 만화를 소개를 해주실 건데, 남태정 프로듀서가 소개를 해주신 만화, 사실 저희는 다 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네. 그 소개해주신 만화들을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책임이 아주 막중합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만화 그 걔가 남태정 PD의 한마디에 막 술렁술렁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러세요? 모르시는군요. 저희를 과소평가하시나 봐요.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작가의? 오늘은 첫째 시간에 밑줄 얻었죠. 네네. 둘째 시간에 우리 작가 허영만 씨. 네네. 세 번째 이와키 히토시의 기생수. 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작가입니다. 허영만 씨와 함께 우리 한국 만화의 양대 산맥이죠. 네네. 이현세 씨 얘기해서 네네.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작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만화는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죠. 공포의 외인구단. 최고의 히트작이었죠.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벌. 그것도 한때 정말 막 없어서 못 팔 정도였어요. 95년도에 남벌이 나왔었죠. 네네. 그때 그 반일 주위 분위기랑 맞춰가지고 네네. 엄청난 히트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럼요. 저도 그 군대 있을 때 그 휴가 나올 때마다 몇 권씩 나오는 대로 사서 봤어요. 네. 남벌이란 만화는. 그래서 먼저 이현세 씨, 저는 이현세 씨를 제일 먼저 만났던 기억이 우리 어릴 적에 그 일일 학습지 기억나세요? 일일 공부 뭐 그런 거? 저 기억나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장씩 뭐 매일 나와가지고 공부, 일일 공부. 예, 뭐 산수도 풀고 예. 한글 공부도 하고 영어 알파벳 공부도 하고. 그렇죠. 채점에서 이제 또 가지고 그렇죠. 오고. 예. 예. 그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받아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학습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조그만 책으로요. A4보다 작은 크기인 것 같았는데 단행본 만화를 줬었어요. 오. 그 내용이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소설이죠. 네. 베니스의 상인을 만화화한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이현세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몰라요. 좀 몰라요. 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현세 씨 이렇게 작품 연력을 쭉 봤더니 그 작품 없었어요. 베니스 상인은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이현세 씨가 부끄러우셨나 봐요. 아니요, 그림을 참 잘 그렸었고 네. 저는 그 작품을 한동안 그 작품을 통해서 저는 셰익스피어를 좀 알았습니다. 그 좋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참. 네. 그 초등학생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어떻게 읽어요? 사실 책으로는 따분해서 못 읽잖아요. 초등학교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겠구나. 너무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요. 재밌기까지.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까치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현세 씨가 의외로 유럽 역사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작은 아니지만은 네. 그 스카라무슈, 뭐 검객 스카라무슈 그런 작품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뭐 인터넷이나 통신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네네. 그 작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예. 어쨌든 이 이현세 씨가 다양한 작품을 초기에는 많이 했다는 거.
이현세 씨는 1954년 경북 영일 출생입니다. 네네. 어떤 책에서는 경주 출생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흥해 출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출생의 비밀까지 있으세요. 네. 네. 역시 대단한 분이세요. 1979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네. 월남전을 소재로 한 저 강은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네. 어떤 책에서는 또 데뷔작이 그게 아니다. 시모노세키의 까치놀이 그런 작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네.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네. 책마다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현세 씨가 우리 대중에게 가장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은 바로 이제 1982년도죠. 네. 82년도에 이제 만화방에 나온 책인데 이제 그 작품이 바로 공포의 외인구단입니다. 그때 그 작품은요, 정말로 거의 국민도서 정도로 네.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만화의 붐을 다시 한번 이제 완전히 일으켰던 작품이었죠. 그 만화 때문에 대학가에서 만화가게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 만화 가게. 때문에. 네. 만화가게 붐이 일어났죠. 네.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은 나중에 이 외인구단이 나오면서 이제 만화가 이제 장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3부 30편 정도 이제 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3부 30편이면은 그 전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긴 장편 만화였던 거죠. 네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박공성 씨의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아, 예, 기억나요. 신이 불리는, 죄송합니다. 신의 아들. 네, 신의 아들. 50편이 넘죠. 그리고 김초로 씨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스콜피오 시리즈. 권투 만화주가 예, 많이 예, 계셨는데. 예. 그 작품 역시 50편이 넘게 나왔습니다. 네네. 촉상객,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재학 씨 같은 경우도 1부, 2부, 3부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0편, 40편짜리 대작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외인구단이 일단 스포츠 만화의 붐을 일으키고 만화가 대중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어필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으로서 네네. 의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만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화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때 최재성 씨도 나오셨고, 주인공 기억하세요? 네, 최재성 여자 주인공은요. 여자 주인공이 잘 기억이. 이보이 씨입니다. 이보이 씨. 감독은 80년대 최고의 감독이었던 예. 이장호 감독. 예. 배창호, 이장호, 이두용. 그렇죠. 3대 감독이 가장 유명했었는데 그 예, 당시에는 이장호 감독이 영화를 했죠. 마동탁으로 나왔던 분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배우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안경 끼시고 예. 예전에 연애 방송 사회도 보셨던 분이에요. MBC에도 잠깐 연애 방송 타방송에서 만든 제작한 걸 여기서 김승현 씨? 네, 그분 안경 끼시고 예.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동탁이. 이 주제가가 데이트를 했죠. 정수라 씨의 난 예. 너에게. 난 내가 예. 좋아하는 일이라면. 기억나요. 영화는 스포츠 영화치고는 약간 어설펐어요. 예. 근데 당시에는 최초의 어떤 스포츠 영화라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흥행도 성공했어요. 흥행 성공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만화가 나오면서 어떤 스포츠 만화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 네. 이현세 씨가 어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은 어떤 공포 외인구단이라는 게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스토리 작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김민기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김민기 씨. 예, 김민기 씨랑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면서 네네. 이 공포 외인구단이라는 작품을 이제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김민기 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현세 씨의 최초의 성인 만화죠. 며느리 바쁠 곳에 대한 보고서. 네. 그 작품에 역시 스토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네네. 김민기 씨랑 이 공포 외인구단에서 스토리를 짜게 됐는데 하지만은 이 스포츠 만화를 그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네네. 모공사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자유보다는 질서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창작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체제에 어떤 반항하는 네네. 그런 내용은 좀 검열을 통해서 좀 많이 자제를 시켰죠. 그랬죠. 그래서 유일하게 만화가들이 창작의 돌파구로 찾을 수 있었던 분야가 바로 스포츠 예. 혹은 민족주의, 예. 국가를 위한 그런 만화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프로야구, 뭐 씨름, 그런 걸 권투 그런 게 굉장히 막
그때 국가에서 권장을 했었어요. 국가 정책이었죠. 예, 예. 스포츠, 네. 스크린, 음. 그리고 섹스, 네, 이제 네. 3S 정책,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네, 네.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에로물 시리즈가 그때 갑자기 또 붐이 영화에서는 네. 확 붐이 일었었거든요. 에마 부인 매춘 저는 필두로 못 해서. 봤어요. 저는 남성 프로듀서가 빌려준 걸로 봤는데 그래서 에마 부인 매춘 그런 영화들이 그때는 그런 게 검열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완화가 됐었고 네. 대신에 그때는 이제 독립 영화라든지 그런 건 정말로 네. 최악의 시기였죠. 당시에는 대중문화를 이제 국민의 시선을 좀 돌리기 딴 데로 위해서, 돌리기 딴 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네.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듣고 나서 네, 공포의 외인구단 얘기를 뭐 조금 더 깊숙이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곡 뭐 들을까요? 첫 곡은 어. 아하 아시죠? 어유 네. 너무 좋았어요. 80년대 최고의 제가 이때 당시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는데 네. 어우 굉장한 인기였죠. 테이크 온 미로 데뷔를 했잖아요. 예예. 그 작품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예. 만화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조용필 씨가 그거 CF에서 뭐 나오는 광고에서 거죠. 하셨잖아요. 이 제가 지금 소개할 노래는 맨하탄 스카이라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네. 이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정확히. 좀 기억 안 나요. 예, 뮤직비디오가 어떤 식이었냐면요. 우리 어릴 때, 어. 그 노트에 보면은 숫자 1, 2, 3, 4, 5, 이렇게 100까지 뭐 연결하면은 그림 모양이 나오는 거 있죠. 아 예예. 그렇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어. 그래서 숫자를 연결하다 보면은 네. 노래 부르는 모튼 하켓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뮤직비디오 만들었어요. 예. 자, 맨하탄 스카이라인 아하의 노래도 들어보죠. We sit and watch umbrellas fly. I'm trying to keep my newspaper dry. I hear myself say, Mother's leaving now, so we shake hands.
MBC FM. 이제 새로운 느낌의 테크노가 다가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인기. 신비로운 승리와 감성으로 유럽을 이입시킨 뱅뱅의 첫 번째 앨범. May I speak to Brad Pitt? 야, 많이 늘었는데? 뭣도 간단한 학급자. 1억까지? 경로 외대 어학원 영어에서 1억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확실히 잡아줍니다. 경매이가 하디스 맞은편 경로 외대 어학원 서울 2274의 영어 700의 5858 유광정보통신 파워 업그레이드 인상각입니다. 밀레니엄 파워 업그레이드 인산당 접속번호 700-5858 기억해 700-5858 2300년의 시공을 넘어 세기말 부활한 고대의 영웅 마왕 알렉산더. 그의 세계 정복이 다시 시작됐다. 인간의 몸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남자. 고대사 속에 감춰놓은 세천년의 비밀 소설 마왕 알렉산더. 서답출판사. 어디선가 마왕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자, 남태정 PD의 재미있는 만화가게. 약간 만화 외적인 얘기로 네. 남태정 PD한테 지금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요? 지니가. 네. 그 알라딘의 예, 요술램프 예. 지니가 3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다 들어주겠다. 딱 그랬어요. 네. 3가지 소원을 뭘 드시겠어요? 아, 너무 고민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를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사냐면은 그 뭐죠? 조연이에요. 조연. 배신하는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네. 본능대로 사는 게 가장 인간적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얼핏 지나간 대사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본능이 무엇인가? 근데 없어요. 그렇죠?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본능적으로 학생 때만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프로듀서가 돼야겠다. 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저 어릴 적 같은 경우는 만화가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작품 그려가지고 서울 서울 올라왔었죠. 네. 아, 서울로 올라왔다는 표현이군요. 그게. 네. 네. 뭐, 대부분 분들은 그냥 가출이라고 짧게 얘기하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아, 이렇게 향하는 뭐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슬프다. 희열 씨 같은 경우는 뭐, 저요? 예. 저는 여자친구 생기는. 그러니까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생기는 거. 그리고 저도 그거요. 예. 일단 그거 예.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꿈꾸는 음악가로서 네. 정말로 이렇게 막 너무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음악으로 네. 만족을 하며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다음 뭐 졸업하는 거. 네? 아, 졸업은 그 꿈에 3가지 소원밖에 없는데 아깝잖아요. 아, 또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언젠가 평생 한 번쯤은 네. 그 사랑하는 사람 아까 1번 소원에 네. 뽑힌 그분과 함께 세계 여행을 쫙 떠나는 거. 세계 여행은 어릴 적부터 꿈이었어요. 3가지.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마워요. 막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막 고마워해. 그래요. 나만 얘기하네. 자, 그러면은 공포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까치 오해성의 엄지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맹목적 사랑. 맹목적인 사랑, 네. 조건 없는 사랑, 그렇죠. 절대적인 사랑,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난한, 볼품없는, 대화성도 없고 뭐 어떤 인간관계도 없는 오직 홀로인 외톨이 까치가 그 엄지라는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네. 자기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네네. 결국은 팔을 쪽 잃죠. 거기서. 팔을 잃는 건 아니죠. 아닌가? 나중에 눈을 잃죠. 아, 눈을 잃죠. 잃죠. 네, 예, 맞아요. 눈을 잃죠. 네. 팔은 투수로서 제일 처음에 데뷔를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자신을 혹사한 바람에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네네. 제일 처음에는 투수였다가 나중에는 너무 혹사하는 바람에 팔을 못 쓰게 돼서 타자로 전향을 하고 내야수 수비로 전향을 하죠. 네네. 나중에 엄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 거죠, 장인어른이요. 네, 네. 구체적인 죽을 내용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직접 만화를 참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엄지가 중간에 배신도 해요. 맞아요. 예, 배신도 하고 그 엄지의 동생 현지가 네. 나오는데 또 현지가 또 약간 다른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약간 복잡해지는데 주된 거는 배신을 하는데도 맹맥 사랑을 계속 쏟아붓죠. 까치는. 그 러브스토리에서 음. 그 유행했던 말이 그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미안하단 말을 하는 네. 것이 아니다. 네. 여기서도 유행했던 말이 있었어요. 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아주 명대사였죠. 계속 그 얘기를 읊조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포의 외인구단이 나오면서 음. 어떤 만화가 이제 대중 문화의 한 틀을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네. 이현세 씨 같은 경우는 가장 경제적, 정신적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네, 만화를 네. 통해 가지고 흔히 이현세 씨 만화를 이렇게 1기, 2기, 3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요. 네, 네. 1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데뷔작부터 음. 까치의 유리턱, 뭐 나라라 까치야, 푸른 능금, 제5계절, 굴병의 갈까마귀 그런 식이거든요. 네, 네. 근데 2기가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때 작품이 이제 까치와 고독한 영웅들, 제왕, 지옥의 링, 거인, 네, 네, 네. 스포츠 만화를 통해 가지고 탄탄한 경제적, 정신적 기반을 닦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현세 씨의 가장 큰 전성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작품마다 다 네. 히트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기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네. 어떤 소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본 만화는 이제 쏟아져 들어오죠. 네. 일본 만화는 소재가 무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재미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계속해서 야구 만화만 안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강토를 주인공으로 한 허영만 씨 같은 경우도 네, 네. 소재의 다양성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스토리 작가인 김세영 씨랑 같이 작업한 오한강이라던가. 네, 네. 그래서 이현세 씨가 이제 제 3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며느리 바쁠 것에 대한 보고서. 최초의 성인 만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네. 최초의 성인 만화가 아니라 이현세 씨 개인적으로 최초로 시도한 성인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카론의 새벽, 아마게돈, 그리고 문제가 됐던 남벌, 네. 기사, 블루엔젤, 폴리스 등등의 그리고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어떤 이현세 씨가 이 시기에 3기 시기에 일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성을 극복하고자 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작가로서의 가능성에 도전을 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서 가장 큰 히트를 쳤던 작품이 바로 남벌이죠. 그렇죠. 남벌은 95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일간 네.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만화였었는데 네,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약간 물론 남벌에 대해서 다 대다수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극찬을 하는 것은 또 굳이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겉대기밖에 약간의 안 되죠, 원래는. 단점을 지적하려고 해요. 남벌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도 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꺼내는 건데 제가 항상 최근에 그 모든 작품들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배경이 꼭 있어요. 그 작품이 왜 사랑을 받는지 네.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만화나 영화가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서 이제 작품을 보기 시작하면은 좀 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남벌 같은 경우는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네.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친다. 뭐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죠. 네, 네. 95년도 당시 상황을 보면요. CF에서 가장 놀라웠던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은 어떤 스포츠 회사의 네, 네. 정신대 광고가 있어요. 기억나요? 정신대를 앞에 세우고 네. 뭐 질 수 없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게 있었던 반면에 소설 분야에서 최고 히트를 했던 작품은 바로 김진명 씨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전효옥 씨의 일본은 없다. 그리고 TV 드라마는 어떤 거인지 기억나세요? TV 드라마? 네. 모래시계? 그 전이죠. 김종학 감독이 그 전에 찍었던 작품.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명의 눈동자였어요. 예, 맞네요. 어떤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네, 네. 그런 뭐 반일 감정으로 예, 예. 구구 쪽으로 좀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최근에 침묵의 함대라는 만화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침묵의 함대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성이라던가 소재의 특별한 어떤 만화계에 있어서는 정말 다루기 힘든 내용을 잘 다룬 내용이거든요. 네, 잘 네.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게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네, 네. 일본을 우경화시켜가지고 군국주의로 뭐 다시 옛 제국주의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그런 네. 식의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만화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남벌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만화가 사실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는 있는데 그때가 근데 왜 또 그럴 시기였냐면은 네. 그때가 거의 그전에는 그게 도마 위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일본 문화가 그때 이제 점점 네. 의식을 하기 시작했던 네. 딱 그 시기예요. 그러면서 만화 특히 만화 쪽에서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아 이런 게 약간씩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해서 또 이제 일본의 그 뮤지션들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고 또 애니메이션 네. 이 붐도 일어났던 시기였고 또 영화도 또 영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일본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막 화두에 이렇게 막 오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보통 책이 뭐 100만 부 이상 팔리면은 네네.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네, 책이 네. 100만 권 이상 팔렸거든요. 네. 그 책을 두고 책이 어떤 서적이 100만 권 이상 팔릴 경우는 그 책은 하나의 문화 권력이라고 그만큼 내용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네네. 뭐 그 책이 틀리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네네. 그만큼 작가가 어떤 책임을 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신중히 내용 선택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읽고 난 이후에 파장까지도 다 고려해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작품도 굉장한 판매 부수를 올렸죠. 네. 단행본으로 나가면서. 보통 서점에 뭐 나오자마자 거의 다 팔렸었고요. 그래요, 맞아요. 이 서점에 나온 만화가 다 남벌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주문해서 볼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긴 했지만 그 스토리 구성은 굉장히 웬만한 영화보다 다이내믹했고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반전에 네, 반전에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같이 막 거기에 동화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림도 너무 좋았고 그랬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자, 두 번째 곡을 들어보죠. 네. 두 번째는 포이즌이라는 그룹입니다. 네, 네. 엄정화의 포이즌이 아니라요. 아, 예.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데뷔 앨범 가운데서 네네. I Want to Get You라는 노래입니다. 네. Lady night, I close my eyes and think how things could have been. And when I look back, I remember some words you said to me. It's better to be lost and loved than never to be loved at all. I won't forget you, baby. I won't forget you. Even though I could, I won't forget you, baby. I won't forget you. Even though I should, yeah. Sometimes in my head I can still see pictures of you, and I laugh to myself when I think of all the strange things that we
오늘은 이연세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공포의 외인구단과 남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버 같은 경우는 당시 출간이 된 다음에 네네. 이제 연세대학교의 김기정 교수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사람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어떤 남북한이 공동으로 핵 개발을 해가지고 네.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책을 읽은 사람은 59.5%가 그래야 된다. 반면에 안 읽은 응답자는 21.9%가 그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네. 좀 그 만화가 주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시대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팔렸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뭐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뭐 일본 만화나 어느 나라 만화든지 문화 작품이 각 자국의 네. 그런 약간 우월주의 같은 걸 드러내면서 그래서 각 국민이 왜소하잖아요. 사실은 특히 네. 약대국가는 근데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요. 이렇게 해낼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만화라는 매체가 사실은 참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데츠카 오사무가 철학 아톰이 아톰, 네. 히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었어요. 그렇죠. 조그만 네. 로봇가 큰 로봇을 싸워서 막 이기니까. 당시에는 일본이 제2차 네. 대전에서 패전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절받고 있는 일본인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돌파구가 철학 아톰이었어요. 네네. 그 항상 그래서 지적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또 그거를 자유인데 막을 권리는 또 없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한편으로는. 예. 또 재밌는 통계네요. 네. 어쨌든 지금 이연세 씨는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 때문에 지금 논쟁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달에 그 선거 공판이 네네. 결정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다시 됐어요. 3년 동안 지금 계속 끌고 있는 재판인데 네네.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연세 씨가 지금 100권을 제작하겠다고 당시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네. 천국의 신화라는 작품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천국의 신화 그 사건은 뭐 사실 개인적으로 뭘 좀 입장을 밝히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 외에 저는 그 천국의 신화보다 오히려 참 답답했던 게 막 진짜로 쇼킹아시아 같은 거 네. 그 2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전에 그 모 잡지에서 읽어봤더니 20만 정도 관객이 들었대요. 근데 네. 그거 보면서 거기에도 이제 칼럼에 천국의 신화가 더 쇼킹한가 그 쇼킹아시아 2가 더 쇼킹한가를 놓고 봤을 때 참 부끄럽다라는 얘기 칼럼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밝히고자 했던 내용이 너무 억압받고 짓눌리고 살았기 때문에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막 조금만 쇼킹하다 그러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사실 아시아인이 봤을 땐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좀 많이 짓눌리면서 살지 않았나 특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연세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만화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세웠던 네. 만화 작가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만화 연대기에서 뭐 물론 초창기의 분들도 빼놓고 네.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만화하면은 대다수 분들이 공포의 외인구단을 꼽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축구의 영향력. 네. 자, 오늘 이연세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또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수법은 좀 전수를 받아야 되는데 약간 뜸을 들이다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은 이태리 아트락 그룹입니다. 네네. 벨리룸의 돌체 아쿠아라는 노래를 보내주겠습니다. 아니, 이 곡은 어떻게 이런 걸 하세요? 전 모르는 곡인데. 고등학교 때 음악 참 좋아했을 때 아니, 음악 듣게 좋아하고, 된 영화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고, 예? 언제 그렇게 다 할 시간이 있었어요? 유희열 씨도 뭐 재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다 이게 외모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 괜히 작곡 얘기했다. 잘하시고 와. 노래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놀리는 기분이 드는구나. 아니, 저 존경합니다. 자, 광고 듣고 나서 이 노래 들을게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팝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빌보드가 열광한 여자, 슈. 30년 그녀의 최고 히트곡만을 모았다. 슈, The Greatest Hit. I Got It, Babe, Believe. 최신곡 Dovera Amore까지. 팝의 여신, 슈, The Greatest Hit.
워너뮤직. 라면 어떻게 먹니? 뿌셔뿌셔 땡크를 달고 날 따라해 뿌셔뿌셔 재미있게 맛있게 뿌셔뿌셔 온몸으로 뿌셔뿌셔 하나처럼 부숴먹는 라면 어떻게 부셔서 맛있어. 배고프지?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우동은 역시 농심 생생 우동.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농심 생생 우동. 속도가 생명인 인터넷. 나 유승준. 나는 ADSL로 바꿨다. 한 달 내내서도 월 29,000원. 나는 ADSL 라이트. 너의 속도에 반했다. 나는 ADSL. 요금 및 갈문의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은 국번 없이 106. 기타 지역은 02-106. 하나로 통수해. 사랑을 가리켜자. 구감과 패션을 라거라. 찾을 것 같은 젊음을 가리켜자. 레셋. 뭘 보고 웃니? 오지마 바빠. 만화연애 신문? 그게 뭐야? 너 바보 아니야?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인기 만화가 스포츠. 만화 잡지 한꺼번에 만화. 나머지는 연예계 소식으로 꽉. 가게도 찬. 이 정도로 상식이지. 우와 정말이네. 70이면에 집에네 피중마면 상품까지. 만화연의 신문. 으슬으슬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게 감기가 오려나? 어머 여보, 감기인가 봐요. 자요, 판피린. 으슬으슬 지끈지끈할 땐 역시 판피린이지. 그럼요. 초기 감기엔 판피린 F. 초기 감기엔 역시 동아제약 판피린 F.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회사를 떠나던 동료의 어깨를 두드려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추석 부모님을 2년 만에야 찾아뵈었습니다. 금융 경쟁력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우리 금융의 밝은 미래, 중앙종합금융. 테크노 폭풍이 몰려온다. 폭풍 댄스 이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테크노 폭풍. CD 도장으로 난 테크노 제국으로 간다. 폭풍 댄스 이지. 남대정 PD의 재미있는 만화가게 앞으로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해결도 많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나타날게요. 멀리 가지 마세요.
MBC FM TV도 전화도 삐삐도 잠들었다. 나 홀로 깨어 드림을 통한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FM 음악 도시. Is available only at There's no other. They made up their minds and they started packing. They left before the sun came up that day. An exit to eternal summer slacking. But where were they going without ever knowing the way? They drank up the wine and they got to talking. They now had more important things to say. And when the car broke down, they started walking. Where were they going without ever knowing the way? Anyone can see the road as they walk on it painted in gold. And it's always summer, they never get cold. They never get hungry, they never get old and gray. You can see their shadows wandering off somewhere. They won't make it home, but they really don't care. They wanted the highway, they're happier there today. Children woke up and they couldn't find them. They left before the sun came up that day. They just drove off and left it all behind them. Where were they going without ever knowing the way? Anyone can see the road as they walk on it painted in gold. It's always summer, they never get cold. They never get hungry, they never get old and gray. You can see the shadows wandering off somewhere. They won't make it home, but they really don't care. They wanted the highway, they're happier there Anyone could see the road as they walk on it painted in gold. It's always summer, they never get cold. They never get hungry, they never get old and gray. You can see the shadows wandering off somewhere.
일요일입니다. 네. 정말 이 시간에 이제 일요일을 완전히 다 저무는 그런 시간인데 페스티벌의 또 웨이로 3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이제 막 다 우울해지시죠. 네. 왜냐 내일 학교 가야 되고 또 출근해야 되고 또 만약에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뭐 요양 중이거나 쉬시는 분들 같은 분들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TV가 중간에는 안 하잖아요. 그것도 좀 슬프고 하여간 새로운 주 특히 월요일은 슬퍼지니까 그럴 때는요 라디오를 함께 들으세요. 음악도시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네. 자,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간 보내주신 사연 중에 아깝게 이 정말로 떨어진 사연들을 이렇게 오늘 방송해드리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분은 일요일인데도 방송국에 나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이제 외로움 때문일 거예요. 너무 얼마나 외로웠으면 혼자 사시거든요. 이분이 혼자 사시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요계에서 평판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 진짜 벽 좀 핥지 마. 벽이 너무 더러워져. 어째 침 냄새나 벽에서. 잠시 후에는 이래요. 김장훈 씨 옆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책 같은 거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네, 김장훈 씨에게 정말로 이렇게 그냥 노래 좋아요 그 정도만 말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긴 싫으시겠지만 이게 정말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나 외롭고 혼자인 친구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처럼 아주 피상적으로만 오빠 멋있어요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김장훈 씨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따뜻하게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자주 이렇게 오니까 정말로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반갑고 그런데 한편 깊은 마음속 구석에서는 아픔은 또 있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잠시 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음악도시 3부는요. 국제학품 인하대학교, 세안, 한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오뚜기라면, 웅진미디어, 미디어랩, 서울음반, 지학사와 함께합니다. 누구였을까 네 곁을 지나간 사람 우리는 원time 사랑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 Sensi 우리 원time 촉촉한 입술로 말하는 거야 Sensi 우리 원time 한 번에 사로잡는 거야 사랑한다면 입술에 센스를 국제약품 센스틱 들어갈 때만 웃는 데야? 난 나올 때 웃는 데야. 이나대가 진짜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 실력 키워주지. 든든한 선배 있지. 졸업할 때 알아주잖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지역 인하대학교. 사회에서 더 인정됐습니다. 나? 물론 이나대지. 가을이면 더 반가운 이문세의 목소리. 그의 발라드는 자극은 없고 중독성은 강하다. 이문세와 이영훈이 다시 만났습니다. 휴식 같은 노래 이문세의 새 앨범 휴. 주식회사 세한. 문성글입니다. 한신대학교를 왜 진보대학이라고 할까요? 지식은 얻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진보정신. 한신대학교는 진보적 학풍으로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선생 같은 수많은 선각자를 배출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십시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큰 인재가 되어 돌아오십시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세계 14개국 30개 자매대학에 매년 20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경쟁 무기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국제 전문가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키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라면 어떻게 먹니? 부셔부셔 이젠 말고 날 따라해 부셔부셔 재미있게 맛있게 부셔부셔 온몸으로 부셔부셔 하나처럼 부숴먹는 라면 어때 부셔서 맛있어 벌금종사가 드리는 속보입니다. 신양국번에 DJ 야큐와 메가믹스가 출연했습니다. 구성모, 유승률, Y2K, 엄정화, 핑클, 베리박스, 비주 99년 인기가요 36곡이 힙합 발라드 한 장, 싱크로댄스 한 장과 클럽 메가믹스 한 장, 총 석장의 CD로 되어 있어 신의 온통 감동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두 장이 아니라 석 장이라고? 이게 꿈이야 생쇼? DJ 야큐라 가요 메가믹스! 웅진미디어 너의 음악이 튜브 속으로 들어갔다. 당신을 위한 음악 미디어 인터넷
튜브 뮤직 튜브 뮤직장 COM 저 채림인데요. 지난번 승환 오빠 무적 콘서트 표를 못 구해서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이브 앨범이랑 비디오랑 나왔대요. 무려 40곡이나 들어있대요, 글쎄. 이승환의 라이브 앨범 무적 건설 컴퓨터로도 볼 수 있대요. 서울은반 2000 엑스레이 학습지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매주 발행, 모의고사 10회 실시, 알기 쉬운 첨삭식 입체 해설, 그리고 16만 4천 원으로 가격의 거품까지 뺐습니다. 수능 학습지의 기준을 바꾸는 지학사 엑스레이. 말해줄 수 없겠니 힘겨워하지 말고 더 이상 무너지는 너를 난 볼 수 없어 친구라는 이유로 너를 위로하지만 감출 수가 없던지 너의 흐르는 눈물 지켜주소서 내 앞에 나의 친구를 약해진 모습 난 해줄 말이 없군요 너무 힘들어 내 품에 기대었을 때 너의 뜨거운 눈물 내 가슴에 느껴져 울지마 아직 우리에겐 지나간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아 무릎 꿇지 마라 그대여 이 세상 끝에서 함께 웃는 날까지 지켜주소서 내 앞에 나의 친구로 약해진 모습 난 해줄 말이 없군요 너무 힘들어 내 품에 기대었을 때 너의 뜨거운 눈물 내 가슴에 느껴져 울지마 아직 우리에겐 지나간 날보다 남은 날이 더 많아 무릎 꿇지 마라 그대여 이 세상 끝에서 함께 웃는 날까지 아무도 널 대신 살아줄 순 없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너의 하늘을 바라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울지마 아직
name a tree. They are W-L-I-N-G. First comes the love, then comes the sex. Pardon me, girl, I don't know what's next. She's taking it from me, the T-I-C. I'm kicking with the party, can't you see? Yeah, I'm not a called G, I'm the lyrical G. Don't mess with me, I'm a three-musical posse. 너희가 또 싶다고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싫어 싫어 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Oh no, 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Oh no,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아 yeah, 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자, 두 곡 들으셨죠? 신승훈의 고개 숙인 너에게,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들으셨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작을 해보죠. 1월 10일 날 글을 올려주셨던 사연입니다. 여기 신승혜 씨가 제목이 희열님 얼굴은 하얄 수밖에 없다 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자취생입니다. 자취생은 할 일이 많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밥 등등. 나는 주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특히나 음악도시를 들으면서 빨래를 합니다. 왜 내 사연 소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요. 그렇게 분을 풀면서 빨래를 하기 때문에 자취생임에도 누구보다 큰 대용량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빨래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사연이 소개 안 돼서 한다고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내가 부지런한 줄 알아요. 또 다이어트 하는 줄 압니다. 자취생인 나는 옷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하나씩만 빨아야 합니다. 두 개를 빨면 내일 빨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물을 아끼려고 손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분 원래 말투가 김정우 씨 말투예요. 손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손빨래가 물이 더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2시간씩 옷 하나 가지고 빨래를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2시간 동안 옷 하나만 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옷을 빤 다음에 바닥을 빡빡 닦습니다. 희열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닦다 보면 기분이 무지 나쁩니다. 왜? 난 세수도 안 하고 남의 얼굴이나 닦고 있지? 그래서 세수도 하고요. 이렇게 빨래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팔 힘이 2배는 세졌습니다.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는 건 아닐까. 큰일입니다. 처음 라디오 들을 때 희열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약간은 처절한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난 그래서 진짜 사연만 보내면 다 소개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음악도시에 사연이 별로 안 오는 줄 알았죠. 그래서 난 불쌍한 중생 구제해 주는 셈 치고 사연을 2번이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자기 사연을 소개 안 해준다고 사연 보낸 사람이랑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처음 쓴 날은 어려운 이웃 돕기 소개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오늘도 2시간 동안 빨래 방 청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신승혜 씨가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뭐 그래도 제가 그 청결 유지에는 도움이 됐네요. 그렇죠. 방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온 우리로 여기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이동에서 김수강 씨가 보내주셨어요. 특히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을 대부분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행 가고 싶다. 집안의 반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네 집에서 밤을 새고 놀고 싶다. 집안의 반대. 그런 거 있죠. 가출을 했다. 꼭 집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랄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충동적으로 집에 안 들어갔다. 내 24평생 한 번도 없던 사건이다. 친구도 물론 여자친구, 나 또한 여자. 친구도 재수가 더럽게 없던 날이었고 나도 프로그램 짜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날이었기에 오늘만 날이다 라는 기분으로
한양대 입구 거리와 왕십리를 돌아다녔다. 1차로 술을 마시니 어느새 훌쩍 12시를 가볍게 넘겼고 노래방 가서 1시를 넘겼으며 포켓볼을 치면서 2시를 넘겼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힘들고 방황해야 하는 20대 초반, 아니 중반인가? 하여간 20대 초반의 뜨거운 젊음에 대해서 3시간 넘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물론 부모님께는 친구랑 술 마셔서 늦어질 거라고 말해두었지만 12시가 넘자 핸드폰을 통한 점점 부모님의 협박의 농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11시 30분 화내는 엄마. 너 어디야? 얼른 안 들어오고 뭐해? 빨리 들어와. 12시 30분 열 받을 대로 받으신 엄마. 야, 너 뭐하는 애야? 아니 얘가 점점 너 문 안 열어줄 거야? 깔깍. 차가운 아파트 계단에 앉아 벌 받다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열어줄까 말까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나는 들어갈까 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친구가 마마거리라고 놀리는 데다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나 1시간 더 놀다 들어가나 혼나기는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에 오기로 안 들어감. 2시 30분까지는 노래방과 당구장이 지하에 있는 관계로 핸드폰이 안 터짐. 3시 30분 우리 엄마 마지막 협박. 너 지금 당장 택시 타고 들어와! 그러나 이때는 이미 나도 간이 부을 대로 부어서 엄마가 안 무서워짐. 역시 술의 힘이란. 자랑스럽게 친구를 보고 웃으며 자, 나 마마걸 아니지? 그러나 나와 내 친구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돈도 다 떨어지고 추운데 갈 데는 없어서 주머니 먼지까지 털어서 나온 돈으로 비디오방 가기로 했다. 비디오방 가서 피곤해진 몸을 주체 못하며 널브러져 있을 때 또다시 걸려온 핸드폰. 가로 열고 에이, 왜 안 꺼놨을까?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켠 핸드폰에서 들리는 술에 취해 멍청해진 머리를 마구 두들기는 고함 소리가 있었으니 4시 20분 가로 열고 화가 나서 거의 이성을 잃은 아빠.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야. 오늘부터 집에 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딸깍. 바로 여기 문제가. 그래, 난 파파거리였던 거다. 갑자기 술이 확 깨며 어떻게 해서든 집에 가야만 한다는 절대절명적인 위기에 처했다. 술은 다 깼고 의미 없이 틀어져 있던 아마겟돈 비디오는 나사로 브루스 윌리스가 초청되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버스가 다니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다. 결국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비디오와 시계를 번갈아 보다가 5시가 되자마자 아직 채 끝나지도 않은 비디오를 뒤로 하고 잠이 덜 깬 친구를 열심히 깨워 총알같이 달려나갔다. 첫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5시 30분. 보나마나 문이 잠겼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힘없이 열리는 현관문. 바로 이것이 가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어쨌든 이번 사건은 가출 시간이 지극히 짧은 관계로 가출 미수, 외박 사건에 그쳤지만 얻은 것이 많은 해프닝이었다. 여기서 교훈 1. 날씨가 추우니 아직 집에 안 들어간 청소년 여러분 얼른 들어가세요. 추워 죽겠어요. 교훈 2.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단어가 없지만 만약 11시 30분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차가운 아파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을 것이고 택시비가 행여라도 남아 4시 20분에 들어갔으면 우리 아빠 화가 가라앉지 않아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좀 더 뜸을 들여서 제발 아무 일 없이 들어와만 다오 할 때 조용히 들어가 무지무지 잘못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첫째로는 기가 막혀서 그리고 둘째로는 불쌍해 보여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교훈 3. 이젠 가출은 하지 말고 독립을 하자. 가출의 해방감은 잠깐, 마음이 불안해져서 제대로 놀지도 못한다. 열받아서 가출해봐야 해결되는 것도 없다. 걱정만 늘 뿐이다. 제대로 된 가출을 하려면 H그룹 정모회장처럼 소판 돈 들고 나가서 회사 하나 차리려는 각오로 나가야지 나처럼 충동적이고 돈도 없는 한마디로 대책 없는 가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덧붙임. 역시 나는 마마걸에다가 파파걸. 하지만 이미 한번 외박의 일탈감을 경험하자 나의 숨겨져 있던 역마살이 도지기 시작한 것 같다. 이젠 돈 모아서 언제 훌쩍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 같이 밤샌 녀석들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가겠지? 친구들 얘기가 생각난다. 야, 너 또 새벽 되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징징대면서 갈 거지. 이렇게 놀릴 테지. 그래도 난 아직 집이 좋다. 그거 서울 동작 신대방 이동에 참 좋은 재밌는 아파트에 사시네요. 펭귄 아파트. 예, 사시네요. 김수강 씨 가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줬던. 근데 여기에 이 2장짜리 거의 논문 수준이었던 거예요. 가출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자아적 자의 심리, 갈등 구조 여러 가지가 다 담겨져 있었던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학점으로 나가면은 적어도 A+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규찬의 새 앨범에서 들어보죠.
이 곡의 포인트는요, 중간에 그 프린스 있잖아요. 프린스 창법이 한번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압권이에요, 정말. 전 그 부분만 나오면 볼륨을 확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린스 중에 그 가성을 쓰는 창법이 있어요. 제목이 뭐더라?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라는 그 곡 중에 보면은 딱 한 부분에 에이 이거 그래도 잠깐만 에이 저는 정말 안 비슷하지만 그런 장면 중간에 나오거든요. 너무 그럴 때 막 얘기하고 싶어. 마이크 켜고 요게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줄은 모르거든요. 조규찬의 문라이트 클럽 들어보세요.
꿈꾸는 도시를 그려봅니다. FM 음악도시.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la mano che ti desse il cuore,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il calore che ti scalda il cuore e mille giorni e mille notti senza capire, senza sentire, senza saper che non c'è niente al mondo né bene più profondo, sei solo tu, soltanto tu. Mai più senza la mano che ti scalda il cuore,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l'amore di chi ti ha aspettato. E mille giorni e mille notti senza capire, senza sentire, senza saper che non c'è niente al mondo né bene più profondo, sei solo tu, soltanto mai più senza la mano che ti scalda il cuore,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così lontano, mai più senza l'amore di chi ti I can see the pain living in your eyes, and I know how hard you try. You deserve to have so much more. I can feel your hurt and I sympathize, and I'll never criticize all you ever meant to my life. I don't wanna
this kind of love I'm not sure I'm worthy of. Losing you is painful for me. I don't wanna let you down. I don't wanna lead you on. I don't wanna hold you back from where you might belong. You would never ask me why. My heart is so disguised. I just can't live a lie anymore. I would rather hurt myself than to ever make you cry. There's nothing left to say but goodbye. Would never ask me why. My heart is so disguised. I just can't live a lie anymore. I would rather hurt myself than to ever make you cry. There's nothing left to try. No, it's gonna hurt us both. There's no other way than to say goodbye. 두 곡이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My Piu Così Lontano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제시카의 굿바이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든 멍, 남지원 씨. 자원봉사 교육을 하러 한 달가량 고등학교로 자원봉사를 나갔다. 좀 더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경험시키기 위해 복지사 선생님들과 많은 준비를 하고 처음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커다란 두려움이었다. 막 나가는 10대. 이것이 내가 매일 접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청소년이었기에 하지만 직접 본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착하고 예뻤다. 남자아이들이랍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평일 주중에는 직접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들과의 만남은 상당한 즐거움이었고 그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정말 성의껏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고 그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다. 아이들의 자원봉사하는 모습은 내겐 감동이었고 또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야 했다. 각 수요처나 지나가는 행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 수요처. 수요처는 거기 필요로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죠. 아, 시간대로 왔구나. 야, 니네가 오면 야 우리가 귀찮어. 애들 쉬운 거 시켜 청소 같은 거 시키던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라. 확인서 써줄게. 그냥 가라. 아유 귀찮다. 지나가는 행인들. 대충 하지 말고 좀 열심히 좀 하지 그래. 시간 때우러 나왔나? 아유 이것들도 봉사인가 이게. 한심하다. 이거 점수 때문에 다들 이런 거 시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정말 성심성의껏 하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고 가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어른들. 그리고 어두워지는 아이들의 얼굴과 힘 빠지는 몸짓들. 물론 형식적인 봉사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자원봉사는 하지도 않은 채 확인서만 써달라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귀찮다는 반응으로 아이들의 봉사의 손길을 거부하는 어른들도 많다. 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인지, 왜 우리의 아이들이 공무원의 책상을 닦고 방석을 빠는 것을 봉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써서 캠페인을 하면서도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왜 순수한 마음을 짓밟혀야 하는지. 아이들의 어두워진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젠 나의 자원봉사 기간은 끝난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힘들다. 하지만 아이들을 절대 못 잊을 것 같다. 그 아이들의 순수한 자원봉사 모습을 난 결코 못 잊는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주고 싶다. 좀 더 따스한 눈길로 아이들을 봐준다면 아이들의 자원봉사는 더욱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자원봉사 모습을 색안경 끼고 보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보이는 따스한 관심과 칭찬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지연 씨. 참 아이러니하네요. 수요초에서는 대강대강 하라 그러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하라 그러고.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만든 제도는 뭐 좋은 뜻에서 만들긴 했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정말 필요로 하는데 이제 이게 쓰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소년분들 자원봉사를 다들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른들은요 그런 거 있어요. 정말로 남 트집 잡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른 되면 다들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트집 잡는 게 더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칭찬해 주는 게 좀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트집 잡는 어른들 많으니까 본인들 지금 이 나이대 감수성에서는 많이 감동받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서로 이렇게 느끼고 그럴 시기잖아요. 근데 어른 돼서도 그거 계속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어른들도 있긴 한데 만나면 감동인데 대다수의 어른들은요 이렇게 험담하기 좋아한답니다. 예. 어른들의 그게 특징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배우지 마세요. 아셨죠?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래서 싫어. 아우 저게 문제야. 뭐 이래서 뭐가 싫고 싫어하는 거 리스트 쓰는 게 좋아하는 거 리스트 쓰는 것보다 10배는 더 많을걸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리스트가 더 많아지도록 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또 비슷한 이거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서진숙 씨 팔은 안으로 굽는다. 오늘 아침 시골을 급하게 내려가셔야 하는 아빠와 함께 영등포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함께 갔다. 항상 혼자서 가던 길을 아빠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조금은 신선하고 그냥 든든한 느낌이랄까? 어린 날 엄마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때 그런 느낌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는데 아빠는 서 계시기가 조금 힘드셨나 보다. 자리 양보를 안 해주고 앉아있는 그 젊은 것들이 야속하셨던지 날 보시곤 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지 하면서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으셨다. 난 사람들이 우리 아빠한테 자리 양보해주면 마음이 아프던데 자리 양보받을 정도로 우리 아빠가 그렇게 늙으셨나 하는 생각에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한참을 요즘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곤 숨이 차셨는지 말이 없으셨다. 아빠가 나보다 먼저 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문 쪽으로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하신다. 너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학교 가야 되니까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 타셔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라. 눈 딱 감고 알았지? 하시고는 방금 당신이 한 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멋쩍은 듯 씩 웃으신다. 아빠가 내리신 후 한동안 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아빠도 어쩔 수 없으시구나. 자리 양보 안 하는 사람들 보고 실컷 한 소리 하시고는 요즘 것들인 당신 딸 보고는 눈 감고 모른 척 하라니. 철들어서 처음 아빠와 함께 지하철을 타던 날 어떤 젊은이가 우리 아빠에게 자리 양보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남들 눈에 비쳐 보인 우리 아빠의 모습과 내 눈에 비쳐 보인 우리 아빠 모습의 차이에 그래서 난 오늘 아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이 많은 분들 보면 우리 아빠 생각이 나서 눈 감고 모른 척을 할 수가 없다. 난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철에서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본다. 가끔 그 모습이 정말 우리 아빠의 모습인 것 같아 눈물이 난다. 서진숙 씨 보내주셨습니다. 좀 슬프긴 해요. 그쵸? 부모님한테 자리 양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솔직히 묘한 감정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인간적이시네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노래를 들려드리죠. 타샨입니다. 하루하루. To a party. Je ne peux pas vivre sans toi. Je pense à toi chaque jour. Tu le nourris. Je veux te faire tout ma vie, tout ma mort et mon amour. 언젠간
again I find myself needing will blood souls of the big thing and chain. Baby, I'm to blame. Brought upon rain of curse and pain. The shadows torn us in disdain. That if I could obtain, but pride can never admit to shame. Yet I said that tonight and I can't seem to lay where we had to die. And now the day passed me by. I cried to what it was this page to dry. Now I repent and reminisce on everything you meant. To learn that destiny's in path that I can have a chance to get. 언젠간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차가운 그대 이별의 말에 할 말은 눈물뿐이라서 바라볼 수 없던 나의 그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나 이제 그대의 기쁨이 될 수 없음에 나는 또 슬퍼하게 될 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그대의 모습과 사랑했던 기억들은 내일을 수 없었던 약속들을 나는 또 슬퍼하고 자,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신승혜 씨, 네, 이분께는요 내슈라 화장품에서 티니 AF 화장품 세트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만 하얗게 만드시지 마시고 승혜 씨 얼굴도 하얗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든 멍이란 제목으로 남지현 씨 보내주셨죠. 에드윈 시계에서 밀레니엄 손목시계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 이동의 김수강 씨, 소프트진 캐주얼웨어 수비에서 의류상품권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분께 정명텔레콤 이온에서 MP3 플레이어 주간 상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고유재하 씨 곡 오늘 마지막 곡이 되네요. 그대 내 품에 남기면서요 저는 새로운 주 15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행복하세요.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안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족발을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FM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019가 인터넷 세상을 펼칩니다. 인터넷 019 LG텔레콤 제공 2C를 알려드립니다.